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이 끝나갈수록 내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시작할지 자꾸 생각나실 겁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가 오르면 이번에도 늦을 것 같아서 주말 동안 세운 계획보다 매수 버튼을 먼저 누르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내일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이번 주에 쓸 자금을 시초가에 전부 넣는 겁니다. 월요일은 미국 경제지표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전이라 기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날이에요. 시초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지 말고 첫 30분 동안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는지, 첫 눌림에서 주요 구간을 지키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은 이 세 가지가 확인될 때만 자금을 나눠 움직이면 됩니다. 월요일에 주가가 오른다고 이번 주 방향이 바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 중간에 미국 2분기 GDP 수정치와 개인 소비 및 물가 관련 지표가 나오고 미국 장이 끝난 뒤에는 엔비디아 실적도 공개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한 매수가 먼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기대가 강하면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제 발표가 나온 뒤에는 좋은 숫자에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여유예요. 작은 비중으로 시작하고 외국인 매수가 우전과 종가까지 이어질 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금을 남겨둬야 주 중반 결과를 확인한 뒤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의 마감부터 보세요. 미국 반도체가 강했는지뿐 아니라 미국 달러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올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국 메모리주가 올랐어도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물 매수를 망설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이크론이 강하고 환율까지 안정돼 있다면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기 한결 편해집니다. 해외 뉴스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미리 넣지 말고 그 뉴스가 국내 외국인 매수로 이어질 환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장전 예상 체결가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개장 직전 매수 주문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매도 물량이 들어오면 예상 가격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월요일에는 주말 동안 쌓였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예상 체결가가 평소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높은 예상 가격을 보고 놓칠 것 같아 미리 주문을 크게 넣었다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죠. 장전에는 매수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시초가가 어느 범위에서 형성될지만 가늠해 두세요. 실제 매수세가 시초가를 지켜주는지는 장이 열린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장이 열린 뒤 첫 5분에는 매수 버튼보다 체결되는 주문을 보세요. 시초가가 높게 만들어진 뒤 매물이 나왔는데도 그 가격 부근을 지키는지, 첫 고점을 다시 두드릴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가는 다시 오르는데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면 뒤에서 따라오는 매수세가 약한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눌릴 때 거래가 줄고 다시 오를 때 거래대금이 커진다면 새로운 매수 주문이 들어온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첫 5분은 방향을 맞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말 동안 쌓였던 주문이 소화된 뒤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호가창에 매수 물량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대로 믿지는 마세요. 실제로 체결되지 않고 사라지는 주문도 있고 시초가를 높인 뒤 빠르게 빠져나오는 단기 자금도 있습니다. 호가창에 쌓인 숫자보다 실제 체결된 거래가 더 믿을만해요. 첫 고점을 넘을 때 거래대금이 늘고 눌릴 때 매도 체결이 줄어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매수 호가가 두꺼워 보인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체결이 가격을 위로 밀어주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보지 않으면 강해 보이는 호가창을 따라갔다가 첫 눌림에 바로 물릴 수 있어요. 15분 정도 지나면 외국인 현물과 선물의 방향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선물은 코스피 방향에 빠르게 반응하는 주문이고 현물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파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 선물은 사는데 삼성전자 현물은 판다면 지수만 잠깐 끌어올리는 장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버텨도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무거워질 수 있죠. 반대로 선물과 삼성전자 현물을 함께 사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붙는다면 지수와 종목에 같은 방향의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초반 상승을 조금 더 믿을 근거가 생겨요. 그래도 한번 크게 찍힌 외국인 매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첫 눌림이 나온 뒤 시초가를 다시 회복할 때 외국인 현물 매수가 또 늘어나는지 보세요. 장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주문은 주말 동안 미리 준비된 주문일 수 있지만 한번 밀린 뒤 다시 들어오는 주문은 현재 가격을 보고도 사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첫 15분에만 들어왔다가 바로 줄어드는지 눌림 뒤 다시 늘어나는지를 함께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처음 한번 샀다는 사실보다 주가가 흔들린 뒤에도 다시 사는지가 초반 상승을 믿을 기준이 됩니다. 첫 30분이 지나면 시초가와 첫 눌림 저점 사이가 내일의 주요 구간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 구간 위에서 버티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면 보유자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시초가를 내준 뒤 첫 눌림 저점까지 깨지고 프로그램도 매도로 돌아선다면 현금 대기자는 추격을 멈춰야 합니다. 손실권에 계신 분도 이때는 물타기를 미루는 게 맞아요. 화면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보다 주요 구간을 지켰는지가 내 행동을 정해줍니다. 첫 30분 안에 하루 방향을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오전 동안 지켜야 할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매수 주문도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첫 30분에는 계획한 자금 중 일부만 사용하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살 때 다음 비중을 검토하면 됩니다. 오전 눌림에서도 주요 구간을 지키고 재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면 그때 다시 판단할 수 있어요. 처음 판단이 틀려도 현금이 남아있으면 대응을 바꿀 수 있지만 시초가의 자금을 전부 쓰면 더 분명한 신호가 나와도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은 얼마를 살지보다 언제까지 현금을 남길지를 먼저 정해두세요. 높게 출발한 장에서는 보유자와 새로 사려는 분의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이미 보유한 분은 주요 구간을 지키고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이 함께 들어온다면 첫 양봉에 전부 팔 필요는 없어요. 일부 수익만 현금으로 바꾸고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는지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대기자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시초가에 한꺼번에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첫 눌림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다시 올라올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한 뒤 나눠 들어가야 해요. 보유자가 기다리는 것과 신규 매수자가 첫 고점을 추격하는 건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약하게 출발했을 때는 하락폭보다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외국인 현물 매도가 빠르게 나오더라도 매도 규모가 줄고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시초가를 회복한다면 아래에서 받아주는 자금이 있다는 단서가 됩니다. 지수는 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저점을 지키는 장면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반대로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붙지 않고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이 다시 매도로 기울면서 첫 저점까지 무너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낮게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매도세가 실제로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이때 주가가 싸 보인다고 바로 물타기하면 안 됩니다. 저점이 안정되고 외국인 현물 매도 규모가 줄고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회복되는 모습이 차례로 나와야 추가 매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격이 멈췄는데 거래 대금이 없다면 단순한 횡보일 수 있고, 거래 대금은 큰데 저점을 계속 깨고 있다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조건 중 하나만 보고 서두르지 마세요. 하락했다는 사실보다 하락을 만든 위험이 실제로 줄었는지를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손을 쉬는 것도 대응입니다. 시초가 근처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장에서는 매매 횟수를 줄이세요. 위로 갈 것처럼 보이다가 밀리고 아래로 빠질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올라오면 짧은 움직임마다 사고 팔고 싶어집니다. 이때는 첫 30분에 만들어진 고점과 저점을 정해두고 어느 쪽을 거래 대금과 함께 벗어나는지 기다리면 돼요.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방향도 엇갈리고 거래 대금까지 줄어든다면 아직 시장이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방향 없는 구간에서 계좌를 지키는 방법은 주문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가 어렵게 느껴지면 큰 자동 주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장 초반 프로그램이 매수 쪽이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받쳐주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 매도로 바뀌고 삼성전자도 오전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빠진다면 초반 상승을 만들었던 매수세가 빠지는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고 눌릴 때마다 저점이 높아진다면 오전 이후에도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삼성전자 주가와 외국인 현물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도 많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 새로운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눌릴 때 거래가 줄고 시초가나 오전 고점을 다시 회복할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모습이 더 낫습니다. 오를 때 거래가 늘고 밀릴 때 줄면 매수 쪽이 유리하고요. 오를 때 거래가 줄고 밀릴 때 커진다면 매도 쪽 힘이 강한 겁니다. 거래대금은 숫자의 크기보다 주가가 오를 때 커지는지 밀릴 때 커지는지를 연결해서 보세요. 오전 10시를 지나면 첫 30분에 만든 저점을 다시 깨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강하게 출발해 첫 눌림을 지켰더라도 외국인 현물 매도가 커지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며 그 저점까지 무너뜨린다면 대응을 바꿔야 해요. 장 초반에 강했다는 기억을 붙잡지 말고 지금 외국인이 파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약하게 출발했는데도 오전 저점을 지키고 시초가를 회복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다면 장 초반 공포가 과했을 수 있어요. 오전에는 처음 세운 전망보다 주요 구간과 현재 수급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때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놓아보세요. SK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빠진다면 HBM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장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지키면서 SK하이닉스 거래대금도 함께 늘어난다면 반도체 대형주 전체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에 가까워지고요. 한쪽이 잠시 쉬더라도 다른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 반도체 안에서 자금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이 함께 주요 구간을 이탈한다면 장비주 몇 개가 오른다고 반도체 전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흐름은 HBM 장비와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로 이어서 보면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업종의 거래대금까지 늘어난다면 AI와 메모리 투자 기대가 업종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전력기기와 냉각 설비까지 움직이면 데이터 센터 투자 전체로 관심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이 빠지는데 작은 종목만 급등한다면 대형주에서 나온 자금이 잠깐 이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하다고 이미 급등한 종목으로 옮기면 작은 종목의 고점에서 물릴 수 있으니 따라가지 마세요. 점심 이후에는 오전에 들어온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세요.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줄어들어도 삼성전자가 오전 저점 위에서 버티고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산다면 매수세가 전부 빠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서자 주가가 바로 밀리고 반등할 때 거래대금도 줄어든다면 오전 상승이 프로그램 매수에 크게 의존했던 겁니다. 오후에는 새로 사기보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팔기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때 보유 물량을 더 가져갈지 일부 수익을 현금으로 바꿀지가 달라집니다. 종가에는 장중 최고가보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마지막까지 이어졌는지를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전에 크게 올랐어도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이 오후에 빠지고 종가가 시초가 아래로 밀리면 장중 고점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상승폭은 크지 않아도 오전 저점을 지키고 외국인 매수와 거래대금이 마감까지 이어진다면 화요일까지 보유 물량을 가져갈 근거가 생깁니다. 월요일장이 끝나면 시초가가 얼마였는지보다 종가가 주요 구간 위에 있는지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마감까지 매수였는지를 기준으로 화요일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수익권은 최고점을 맞추려는 욕심부터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고 주요 구간을 지키면 일부 수익만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 물량은 더 가져갈 수 있어요. 반대로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대금이 줄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선다면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전권은 내 매수가를 시장이 지켜줄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전에 가까워질수록 기다렸던 매도 물량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거래대금까지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권은 장 초반에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저점 안정과 외국인 매도 둔화, 반등 거래대금 회복이 함께 나오기 전에는 새 매수부터 멈추는 게 맞습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움직임을 놓쳐도 괜찮아요. 첫 30분에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이 함께 들어오는지 보고 오전 눌림에서 주요 구간을 지키는지 확인한 뒤 작은 비중으로 나누면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월요일에 사지 않아도 돼요. 위험한 추격을 참은 것과 좋은 기회를 놓친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 계좌는 한 단계 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 프로그램이 함께 매도로 바뀌고 주요 구간까지 무너지면 반등을 기다리며 물타기 할 때가 아니에요. 추가 손실부터 막고 비중을 줄여 현금과 담보 여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등이 나와도 단번에 본전을 찾겠다고 레버리지를 다시 늘리지 마세요. 내일 한 번의 수입보다 계좌가 이번 주 미국 지표와 엔비디아 실적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월요일 판단이 틀리더라도 손실을 작게 끝낼 수 있어야 다음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이 열리면 이 기준을 혼자 계속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출근 준비를 하거나 일을 시작한 사이 외국인 현물이 매수에서 매도로 바뀔 수 있고 프로그램이 삼성전자를 바치다가 갑자기 팔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주요 구간을 지키던 주가가 첫 30분 저점을 이탈했는데도 뒤늦게 확인하면 추가 매수를 멈추거나 비중을 줄일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보내는 곳이 아닌 내 행동을 바꿔야 할 순간을 쉽게 확인하는 곳인데요.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삼성전자가 주요 구간을 지키고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 성급하게 팔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구간을 이탈하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까지 늘어나면 새 매수부터 멈추고 현재 비중을 다시 살피는 겁니다. 주가는 반등하는데 외국인 매수와 거래대금이 약하다면 수익권은 일부 수익을 현금으로 바꾸고 손실권은 물타기 하지 않고 현금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기다리고 이탈하면서 매도가 커지면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제 입장 안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관련 자료,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았다고 무조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기다릴지, 추가 매수를 멈출지, 수익을 지킬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 횡보, 반등으로 나눈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보시면 됩니다. 추가 하락 칸에서는 새 매수를 멈추고 현재 비중을 다시 살피고요. 횡보 칸에서는 첫 30분에 만들어진 범위를 기다리면서 불필요한 매매를 줄입니다. 반등 칸에서는 외국인 현물 매수와 거래대금이 함께 늘어나는지 본 뒤 보유 물량을 더 가져갈지 일부 수익을 지킬지 결정하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칸에 있는지만 확인해도 다음 행동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내일은 시간에 따라 알림 기준도 달라집니다. 장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환율을 확인하고 첫 30분에는 주요 구간과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을 봅니다. 오전에는 첫 저점과 프로그램 방향을 확인하고요. 오후에는 오전에 들어온 매수세가 빠지는지 살펴보고 종가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마감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종목 이름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 때문에 지금 기다려야 하는지, 추격을 멈춰야 하는지, 수익을 지켜야 하는지를 쉽게 구분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 대응 영상을 계속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대응 영상이 올라왔을 때 채널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센터가 대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외국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는데도 장 초반 설명만 붙잡는 일, 주요 구간이 무너졌는데 물타기를 반복하는 일, 반등의 힘이 약해졌는데 어렵게 만든 수익을 다시 반납하는 일은 줄이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삼성전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시초가를 놓칠까봐 이번 주 자금을 한꺼번에 넣는 겁니다. 장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환율을 보고 첫 30분에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는지 확인하세요. 오전에는 첫 눌림 저점을 지키는지, 종가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마감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신호들이 이어지면 자금을 작은 비중으로 나눠 사용하고 주요 구간을 이탈하면서 매도가 커진다면 새 매수부터 멈추세요. 월요일 방향을 미리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보여주는 순서에 맞춰 자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